내 안에는 너와 나의 차원, 생각과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 거지. 생각과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 이 차원을 쓰지를 못해. 지식적인 거에 국한이 되어 있고, 지식은 나를 위해만 쓰이는 거고, 나를 위해 쓰이는 물질은 육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적으로 치우쳐 갖고 너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의 차원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해. 이해를 한다고를 하나 내 상식에 맞을 때만 이해를 하는 거지. 네가 이로운 자로서 받는 표적이라는 그 차원에까지 접근하려 들려면 힘들어. 누가 이로운 자고 누가 아쉬운 가르쳐주면 알겠지. 그렇지만 지식에 국한되고 쌓아놓은 것을 꺼내 쓰기에 바쁘면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르게 이해 못하는 거야. 왜 너를 가리키기 위해 벌어진다는 이 사실을 못해? 신랑이 죽으면 신부에 주어진 공부라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고, 신부가 죽으면 신랑을 이끌어주기 위한 공부라는 차원도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내 앞에 있는 나하기 나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인생 반정식이 적용이 되는데도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왜 우리의 왕따 문화가 있고 내 앞에 있는 네가 사자짓 하는 너를 이해 못하잖아. 물론 사자짓 하는 너를 통해 내가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심하면 확 눌러버린 경우도 있지. 그 문화가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차원을 우리는 이해치 못해요. 어떤 이들은 너를 밟고 너를 심하게 갑질해갖고 길을 못 서게 만든 이들은 그런 회사가 있으면 그런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다른 데 떠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이들을 피한다고 또 다른 데로 간다고 해서 그와 유사한 인연이 없을까요? 그와 유사한 인연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 너는 나 앞에서 그렇게 사자짓을 해대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왕따 주는 건데,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이유를 찾을 때까지 다른 데 가도 그와 같은 유사한 이가 꼭 나타납니다. 그러한 네가 나는 미치도록 싫어갖고 다른 데 갔어. 근데 다른 데 갔는데 다른 쪽으로 눈을 뒀는데 이번에는 누가 그와 같은 짓을 하냐면 나랑 가장 친했던 네가 그런 사자짓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못한다는 얘기죠. 자기가 분명 해야 할 일을 못했고 아직은 다 하지 못한 일이 있어 그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물론 당하는 당사자들이야 무척 괴롭겠죠. 근데 그게 피한다고 되겠습니까? 정면 돌파를 하라고 그래요. 피해서 다른 데 가느니 피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찾아가서 왜 그러야만 하는가를 따진다는 것은 왜 불합리한 일을 나에게 해주느냐를 알아보는 겁니다. 아까도 그랬죠. 우리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일상이 되어야 돼요. 이로워서 맞이하는 자는 먼저 주는 자요, 아쉬워서 찾아가는 자는 후회 주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왕따 같은 거, 미움받는 거, 사자짓 하는 게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그럴까요? 위에 있는 상사가 그럴까요? 위에 있는 상사가 그런 일을 벌입니다. 자기 권위. 그런 일을 벌이는 이들이 그 직장 오래 다닐까요? 그 단체에 오래 있을까요? 물론 자기가 권위가 세고 힘이 세고 운용의 주체로서 사장의 자리에 버금가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는 나의 발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나와야 됩니다. 다른 곳을 찾아가야 돼요. 활동의 주체의 입장에서 그런 행위가 벌어진다면 그건 분명히 찾아가서 이유와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에 있어요. 가치 면접을 보는 시대, 요즘 세대, 우리 에코붐 세대는 공무원이 로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식적 차원으로서 가득 차 있고 모든 게 지식적 차원으로서 상식적인 일만을 받아들이지 지식 차원으로서 이해 못하는 상식 밖의 일들을 이해하려 들질 않아요. 문제는 여기서 치우쳤기 때문에 내 사고의 가치가 육생량에 머물러 육생살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갈수록 이기적이 되고 개인주의가 되어버려요. 너를 위한다고 하나 나한테 큰 이득이 없으면 귀찮아서 가버리고, 또 나한테 큰 이득이 없으면 손해볼까 두려워서 간섭이나 참견을 안 하려들. 나한테 크게 이득 없는 일은 간섭 참견을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간섭청년도 한번 보셔요. 아쉬운 자가 할까요? 이로운 자가 할까요? 상사가 할까요? 부하 직원이 할까요? 다 위에서 하는 직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따지고 들어가야 할 일은 공무원 같은 면접을 보는 어떤 안정적인 일에서는 상호 면접을 보지 못하고 네가 안정적인 직업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찾았기 때문에 지식적인, 그래서 너의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들지 않은데, 상식 밖의 일은 지식적인 이들이 논하는 것이지 지혜의 차원 들어가면 이해 못할 일들이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지혜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다 이해를 해요. 생각은 나를 위해 하는 거고 나 때문에 쓰이는 거고 마음은 너를 위할 때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너와 나의 차원, 생각과 마음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은 왼쪽이 한다면 마음은 오른쪽이 쓰여진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의 차원 지식은 왼쪽에 있는 것이고 지혜는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한 차원은 왼쪽에 있다면 너를 위한 차원이 오른쪽에 있고 그 중심에 나가 있는 거죠. 내 중심이 내 쪽으로 치우치면 네 쪽은 올라갈 것이고 네 쪽으로 치우면 이쪽으로 치우칠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차원은 양팔여울 충신자비질량으로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면 상대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지식적인 차원만 바라보면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네가 나를 쓸 것이고, 무조건 너를 위한다면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질 것이야. 이 중신자비질량을 우리는 바로 잡아 나가야 돼. 나를 위해 생각한 만큼의 너를 위한 차원으로 네가 왜 그런 행위를 하느냐를 찾아가 보면 문제의 발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공무원이 면접을 보나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회사라던가 대기업 같은데 면접 봅니다. 그런 데는 상호 면접을 봐야 돼요. 과연 이곳에 들어가서 이 운용의 주체를 통해 내가 얼마만큼 발전할 수 있는가를, 나도 이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그 CEO의 정신이 어떤가, 때로는 그 이사진이 있으면 이사진이 정신이 어떤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배포는 있어야죠. 그렇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 무조건 내가 들어간다면 나는 비굴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당함을 받으면서도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이 상호 면접을 같이 봐야 돼요. 찾아가는 자는 아쉬운 자로서 활동의 주체요, 맞이하는 자는 이로운 자로서 운용의 주체다. 활동의 주체가 활동의 행위를 다 하느냐 못하느냐는 맞이하는 운용의 주체가 얼마만큼 품어 안아주느냐에 따라 결과는 나타나요. 품어 안아주지 못하는 운용의 주체에 있어서는 나의 발전은 기대를 하지 말아야죠. 나는 이러한 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원대한 자기의 가치를 이사진에게 물어보는 거고, 면접관들에게 나의 뜻을 전하는 거고, 그 면접관들은 또 활동의 주체의 포부를 얼마만큼 감싸주며 뜻을 이루게끔 밀어줄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를 찾아가는 아쉬운 자는 봐야 될 거 아닌데, 그 자질이 없으면 그 회사는 더 이상 크지 못합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육생량에 매달린다면 왕따 문화는 우리는 항상 자리하고 있어요. 나도 상호 면접을 같이 봐야죠. 나는 이러한 꿈을 갖고 이러한 회사를 이렇게 왔는데 나의 꿈을 펼치게끔 운영진들, 이사진들, CEO의 가치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배포가 있어요. 나의 꿈, 나의 미래를 펼쳐나가면. 나를 짓밟는, 나를 왕따 주는, 갑진이라 해야 되는 상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사기업에 있다면, 너무 심각하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 돌려 다른 직장을
찾으라 할 때는 정당하게 가서 물어봐요. 왜 그러야만 했고 내가 당신에게 왜 이러한 것을 당해야만 했는지를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답을 해줄 겁니다. 왜? 내가 그만큼 모자라니 이가 그런 거고 내가 그만큼 이 눈에 차지 못하니 이가 그런 것이라 다른 곳에 가서도 유사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가 유사하게 또 나타나기 마련이니까 이런 결과를 두 번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당한 자기 입장을 밝힐 줄 아는 자기 자신을 갖춰야 되는 거고 이것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죠. 자존심, 자존감을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자존감을 늘리려 해도 이러한 당위성을 모르면 자존감을 못 늘립니다. 공부는 나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공부는 나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고 너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나 살기 위한 공부라 해갖고 내 것 먼저 챙겨야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너를 챙겨줄 때 내 것도 챙겨지는 근본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그러한 인성을 품을 때 네 것을 챙겨주고 내 것을 챙겨받는 거듭나는 자로서의 그 운용의 주체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는 자기가 꿈꿔놓은 포부는 분명히 이룰 수 있고 이러한 이들 주변에는 항상 아쉬워 찾아온 활동의 주체들이 항상 주위에서 함께 나갑니다. 이롭기 때문에. 아쉬우니까 떠나가는 거지. 회사가 아쉬운 활동 주체를 위해 크게 이롭지 않으면 발전할 수도 없는 거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회사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학교에서의 그 왕따 문화도 얘기를 하는 건데 학교에서의 왕따 문화는 부모를 일깨우기 위해 가르치는 표적의 일환으로서 주어진다는 것은 알면 되는 거고 직장 생활에서 왕따 문화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위해 구독적으로 들어갔다면 그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회사는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는지 없는지 같이 쌍방의 면접 보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 들어간다면 비굴해질 수밖에 없고 그 비굴해진 그곳에는 직장생활 얼마 못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먼저 줘야 할 사람들이 먼저 주지 못하면 후에 줘야 할 이들이 후에 주지 않습니다. 먼저 준다고 했는데 먼저 주지 못하는 운용의 주체가 있고 정신적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의 가르침을, 그의 가치관을, 그의 사원을 깊이 되돌아봐야 돼요. 인성의 문제가 반드시 있을 테니까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